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서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쪽공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9월 24일 총회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중의 현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정공파의 총회의 진실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 내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총회 전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총회 날 행사와 문제점 그리고 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총회 후에 비대위 갈등 수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총회 당일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에서 4분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3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3분이 협상팀이라 해가지고 3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A, B, C 3분이 협상팀이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 나머지기 이 6분이 있었습니다. 그 비대위의 나머지기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장도 비대위의 이번 총회 회장 후보였고요. 또 여기에 회장 후보가 한 분 있었는데 그 후보가 서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립에 있는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자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협상팀의 입장은 어땠냐 하면은 회장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장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표가 비대위 자체에서도 표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면은 뭐 필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총회 비용 그것이 조달하기가 어렵고 그 가능성이 없어서 이게 참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지펑부에 들어가서 임원 구성을 해가지고 지펑부에 들어가서 투쟁하자. 그래서 극비로 사전 각본대로 하자고 합의각서 사인까지 했습니다. 협상팀들이. 그리고 사전에 정해놓은 위임장 수에 따라서 이사를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원 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상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분들은 이런 각본대로 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속았지요.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고 이 중립적에 있는 2분하고 비대위에서는 회장 후보가 하나 있었고 또 이쪽에서도 회장 후보가 있어서 이런 상태인데, 나머지 비대위의 위원들의 입장은 뭘 숨기고 있다, 속았다, 우리는 들러리다, 배신당했다, 저들이 저 상대하고 단합을 해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속았다, 배신당했다,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담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의 나머지 분들을 섭섭하게 했던 것은 우리 측 내부에서 좀 투명하고 솔직하게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구지평부가 서로 탄압하여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사실 그랬잖아요. 검표 같은 것은 형식에, 그러니까 위임장 검사는 형식에 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기네끼리만 서로 모의를 한 것처럼 인상을 주었던 겁니다. 솔직하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여 불만 없이 진행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마치 우롱당한 느낌, 들러리로 선 느낌,
숨기고 자기들끼리 담화한다는 소외감 등으로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충분한 해명, 양해, 사과 등이 필요했습니다. 담합이나 합의를 하되 우리 측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측의 내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섭섭하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행사의 문제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사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는데, 재령공파하고 사평공파하고 종원이, 재령공파가 종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재령공파는 이사가 한 명도 없고 사평공파는 이사가 4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배분 문제도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위임장 수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는 했었지만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기준으로 서로 확인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약속이 700표 그 이야기인데요. 700표 이상의 차이이냐? 실질적으로는 414표의 차이였습니다. 서로 확인하고 움직여야 했던 겁니다. 그걸 이렇게 비대위 내에서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까요. 여기서 서로의 확인이 확실히 없으니까 서로의 오해를 일으키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총회장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사회를 보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고 어렵다고 했는데 전 총무가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과거의 사회를 편파적으로 봐서 불만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편파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단상에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총무가 저에게 준비하면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중복검사를 잘 하고 있는지 염려가 돼가 2번이나 나가서 중복검사 하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비대위에서 1171표에 대한 어떤 내분,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각본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 협상 대표들이요. 그렇다 보니까 협상 대표들 빼고는 들러리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완전히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왕따를 당했다. 총회 당일에도 위임장 검사도 하지 않고 중복 검사도 하지 않고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가져온 위임장은 일부는 검사와 등록을 하고 대부분 숫자만 세고 표차를 만들어 줬습니다. 협상 대표 중 한 사람이 위임장 1171장을 행사할 수 있는 표찰, 그 명찰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 걸고 하는 건데요.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위임장을 맡긴 비대위 몇몇 종원들이 정식으로 위임장을 이렇게 위임한 바가 없으니까 위임장을 내놓으라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대표에게 가서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쪽지도 받았습니다. 158장하고 그걸 합해서 1171장입니다. 대표입니다. 유정을. 위임장 맡긴 거 내놓아라. 돌려줘라. 다툼이 있었는데 돌려줘버리면 시나리오가 뻐그러지죠. 어그러지니까 돌려줄 수 없었겠지요. 불만석에 강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회장 당상에서 사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 줄 알고 총회 개회가 시작되었고 총회가 치러졌습니다. 아까 시나리오를 말했더니 각본이라 말했는데 임원 구성하는 거고, 각 지파 4명씩 고정시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 5억 배상하자. 또 누구 이사가 되고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은 이미 낙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본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진상홍, 사평홍, 장영홍, 삼척공 이 대지파들은 각 4명씩 4, 16, 16명, 강홍 6명, 합해서 22명. 서로 양측에서 3분의 2의 위임장을 반겼다고 자신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3분의 2가 안 되면 과반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과반수 위임장을 받는 쪽에 회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대위 쪽에서는 2800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집행부는 3000장 이상을 매집하려고 애를 쓰고 했습니다. 자, 표를 좀 분석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표를 잘 분석하면 전체의 그 윤곽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가 종원 전체는 5476명입니다. 5400 위임장 포함해서 뭐 표라고 하면은 5476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임원 선출되었는데 5476표. 요거는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원본에 해당합니다. 저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476표가 확정이 되고 당선 득표수가 5476표의 3분의 2인 3651표면 당선이 됩니다. 전 집행부의 그 표가 몇 표였냐? 요 상자에 한 상자는 1248장이고요. 이쪽에는 1228장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이렇게 당일날 표를 위임장을 가져온 것이 359장이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2835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집행부 투표장 제출한 위임장은 전체 2835장입니다. 23일 제출한 3개 박스가 전 집행부는 2448장, 2228장 요거 2개를 말하지요. 비대위 박스는 1013장, 여기 1013장입니다. 총회 당일, 당일 24일 제출한 거는 전 집행부 장영홍파 A씨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359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양측에 중립을 한다. 양측에 다 이사를, 다 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표 명단이 쭉 있으면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친다는 겁니다. 양측에 다. 그렇게 양측에 중립해서 행사한 위임장이 장영홍파 B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220장입니다. 그러면 비대위는 몇 표냐? 이걸 계산해 보면은 2422표가 됩니다. 처음에 집계를 할 때는 2335표로 집계했는데 누락표가 87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22표라고 해야 됩니다. 비대위에서 집계에 빠진 누락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87표라고요. 그러면 우리 측 표가 2422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표 차이가 얼마 나느냐? 5476표에서 2835표를 집행부의 그 표였고요. 중립이 있는 사람 요것도 빼야 되니까 그러면은 2421표. 요 표가 한 표가 오차가 생기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2835표에서 2421표를 빼면은 표 차이가 414표가 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요. 합의된 표는 어떤 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협상단 대표의 한 사람이 1171표 장영홍파 B씨 표찰 목에 건 것이 그 상자에 있는 1013표하고 당일날 이렇게 보태진 거 158장을 합해서 전 이거를 위임장 자기가 행사하기 위해서 목에 걸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비대위 전체는 2421표에서 표찰에 있는 1171표를 빼면은 1250표는 이거는 불만이 가진 사람들하고 합의되지 않는 표라고 할 수 있죠. 또 1171표 속에도 자기 표를 위임장을 내놓으라 했으니까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표도 합해져 있겠죠.
어쨌든 간 요거 합의된 표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합의되지 않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35표 더하기 중립이 있던 양쪽이 다 찍겠다는 220표, 그 다음에 그거는 양쪽이 다 되니까요. 그 다음에 1170표, 이게 전부 다 합의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4226표가 양측에 합의된 표가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서 하니까 당선이 3651표니까 이 표로 가지고는 무엇인지 다 이제 처리를 가능한 걸로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합의되지 않는 이 문제는 1250표가 합의되지 않는 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판서공파하고 강호공파 따로따로 이렇게 안건을 해서 이사 선출을 했습니다. 전체에서요. 그런데 전체에서 여기에 보면은 당선자는 저희가 뭐 공식적이니까 명단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서 4226표라 했습니까? 4226표가 합의된 표니까 거기에서 여기에 이 표를 합의되지 않는 사람들이 표를 여기에다가 뭐 표를 또 누구 하면서 표를 이렇게 보태주다 보니까 뭐 4800표가 되는 사람도 있고 5000표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표를 자꾸 더해주니까 그런 양상이었는데 어쨌든 간 합의된 표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4226표는 전부 다 합의된 표이기 때문에 다 당선된 사람은 이 이상이 됩니다. 이걸 넘었어요.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 뭐 이사를 시킨다 하면서 여기서도 전부 다 이사를 뽑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4226표라 했는데 여기 한 600표 이상이 더해졌고 여기는 5000표가 훨씬 더 더해졌잖아요. 그리고 4800 여기 전부 다 4226표 이상에서 한 600표씩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5400표이 37표니까 뭐 한 40표 빼고 다 줬지요.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자, 그래서 전부 다 4800표, 한 600표가 전부 다 더해주는 상태로서 전부 다 임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빼고 서로 합의 그 시나리오가 각본이 그랬습니다. 여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 표를 전부 다 여기에다 일단 하자.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1171표는 전부 다 더해지고 또 1200표에서 이게 더해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 지평부 쪽에서는 이 표를 안 주고 여기만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만약에 우리 비대위 표가 과반 뭐냐면 3분의 2가 된다 하면 이분들도 좀 더 당선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뭐야면은 다른 그 사람들은 당선이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강호공파에서는 6분이 이사가 됐습니다.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4226표를 기본이고 거기에서 1250표에서 전부 다 조금씩 더해져 가지고 당선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본대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비대위 임원 구성이 몇 명이 됐느냐 하면은 8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22명에서 적어도 10명 정도나 11명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도 참 공정하지 않았다. 회장을 저쪽에 주면은 당연히 비율제로 서로 해야 되는데 비율제가 되지 않고 겨우 8명에 그쳤다. 이것도 참 형평성 공정성이 어긋난다 이러고 봅니다. 각본대로 신화대로 그저 요식행위 형식적인 것이었다. 총회는.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 협상들은 제외하고는 배반감, 배신감을 느꼈고요. 저는 과정의 위임장 확인, 중복 확인만 하면은 종토를 파는 것이 아니니까 임원 구성까지는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절차만 제대로 지켜지면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시됐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결과 보고를 할 때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누가 이의 제기를 한다면 거기에 동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비대위 종원들은 심하게 상심하여 다음부터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비대위 회장은 전날 얘기하고 다르지 않는가, 표 차이가 700장 이상 차이가 나면은 임원가산선 쪽으로 가고 700장 이하면은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위임장 검사도 제대로 중복 확인 등도 안 했고 7봉주보다 작았는데 실제는 410장이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회장으로 선출을 되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괘씸했다, 우롱당하고 녹록당하는 느낌이었다. 지네들 생각대로 밀고 가버렸다. 남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였다. 이렇게 해서 비대위는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협상 대표 3명하고 아까 중립에 있던 두 분하고 비대위 회장 1명이 모두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 세력하고 합하면은 이제는 남은 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니까 불만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종토를 지키겠다는 그 한뜻으로 열심히 일해왔던 사람들이,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분들이 한순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한테 몇 시간씩 전화를 좀 했습니다. 협상 대표들에게 해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고 제가 종용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 해명과 사과를 하면은 받아들이고 수습하자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협상 대표들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자꾸 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화해 시간을 가졌습니다. 6시간 동안 불만도 이야기하고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명도 분명하지도 않았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과답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대표 A씨는 조금 무리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끝까지 숨기면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정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소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수습이 될 것을 끝까지 속이고 사과다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조금 무리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 분들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비대위 이사 8명에서 1명만 빠져도 3분의 1이 무너진다. 3분의 1이 회장을 빼고 나면은 이사 22명 중에서 회장하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21명입니다. 3분이면 37, 21, 7명이 되거든요. 7명이면은 3분의 1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14명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빠져버리면 3분의 2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 명만 빠져도 3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똘똘 뭉쳐서 활동의 수를 당부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몇은 지금 계속해서 저쪽에 협조하고 앞자리 노릇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고소 취하를 해주고 고소 취하를 했으면서도 또 신임 이사들이 감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하면서 탄원서까지 써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事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또 설명회까지 하고 이사회나 지평부에 들어가서
딱 대치하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옳지 않는 것은 모두 하나하나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큰 거 잡아낸다고 뭐 작은 것은 덮어준다 하면서 자꾸 덮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엉터리 같은 모형사라고 계속 비난하고 질책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평부에 들어가서 제대로 대처할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계속 저쪽에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고소 취하에 탄원서까지 내주고 제각회가 탄원서도 냈다고 하는데 이제는 종토 매각 세력이 앞잡이를 넘어갔어요. 세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세연이 만들어주는 설명서를 그거를 설명하고 다닙니다. 각 지파에. 정말 기가 차서 못 견디겠습니다. 설명회가 있었던 그날은 제가 지쳐서 오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 우울하고 울분이 넘쳐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왔던 육천 아우에게 전화를 걸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총회 절차가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짚고 넘어간다면 거기에 동의하고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원들이 총회 절차가 잘못된 것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재료공부 한 종원이 증인을 써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어느 편이든 다 증인을 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이니까 진실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 뒤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고 여기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법원 결정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종중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셔서 의전공 종토수어 요거를 입력하면 거기서는 구독도 할 수 있고 댓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앞 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들어가시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